2015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 살던 25세 여성 헤니야티는요. 어느 날 SNS를 통해 40세 남성 에펜디 사푸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데스티니 마치 자석처럼 이끌려 사랑에 빠지게 된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15살의 나이 차이도 에펜디가 홀로 나이를 키우는 돌싱남이라는 것도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헤니야티와 에펜디는 6개월간의 짧고 굵은 연애 끝에 2015년 10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르르르 불타오르던 두 사람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애정이 있었던 게 결혼하고 나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성격 차이 뭐 이런 게 드러나면서 뭐 관계가 좀 틀어진 건가요? 자, 이 부부를 갈라놓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잠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이후에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은 겁니다. 아, 저건 이혼 사유죠. 아내 헤니야티가 남편 에펜디에게 자기 오늘 밤 어때? 라고 하면서 다가가면 자기, 나는 아직 자기를 더 지켜주고 싶어. 아, 몸이 안 좋네. 아, 미안해. 진짜 안 좋은 거 같아. 진짜 안 좋은 거 같아. 아, 죽겠네 아주. 아, 안 되겠다, 야. 아우, 너무 힘들어지. 눈이 빠그네. 어? 좀 자자 좀. 아내가 이유를 모르니 아주 속이 뒤집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에펜디의 지갑을 보게 된 아내 헤니야티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남편의 신분증을 봤는데 남편 에펜디가 여자였던 겁니다. 아, 뭐야? 어머. 남편의 진짜 이름도 에펜디가 아닌 수아르티였고요. 여자였어요? 아, 이거 남장을 한 거예요? 둘 다 할 말이 아예 없죠. 남장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SNS에서 남자 행세를 하던 에펜디 아니 수아르티는요. 헤니야티를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까지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결혼 허가서를 받아내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아니, 근데 결혼식 때 가족, 친척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속입니까? 다 알 텐데. 그렇죠. 이 결혼식장에 온 신랑 측의 하객들은요. 모두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뭐 하는 짓이야? 와. 근데 아내는 정말 그 신분증 보고 충격 엄청 받았대요. 아유, 저건 너무했다. 남편이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헤니야티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결국 그는 신원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합니다. 왜 대체 결혼을 남장을 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됐는지. 수아르티는 경찰 조사 중에 헤니야티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남장까지 하며 결혼을 한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이기주의죠. 모르는 거예요. 이기주의인 겁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말한 거잖아. 예. 미국 국민 토크쇼에서 밝혀진 모모. 미국의 인기 토크쇼 친자 확인 예능 더 모리쇼. 2008년 당시 19세였던 알레한드리나가 의뢰인으로 스튜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제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세요. 알레한드리나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녀는 전 남자친구 호세 사이에서 쌍둥이 제일라와 줄리어스를 출산했는데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본 전 남자친구 호세는 이 아이들 진짜 내 애들 맞아? 애들 책임지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해.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던 알레한드리나는 결국 쌍둥이의 친부가 전 남자친구인 호세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쌍둥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겁니다. 야, 그러면 진짜 억울하다는 얘긴데요. 왜냐면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는 거는 결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든 진행자 모리 포비치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왜? 호세는 쌍둥이 제일라의 아빠가 맞습니다. 그런데 줄리어스의 아빠는 아닙니다. 아, 뭐야? 쌍둥이라며요. 알레한드리나가 낳은 쌍둥이 중에 한 아이만 호세의 친자식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낳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희귀한 케이스를 이부 동시복 임신이라고 하는데요. 한 여성이 배란기의 난자를 2개 이상 배란하고 서로 다른 남성의 정자에 의해 수정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종의 정자가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저분의 배란이 2개가 나온 거죠. 이렇게. 즉 여자친구 알레한드리나가 남자친구 호세 그리고 다른 남자와 비슷한 시기에 관계를 맺은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러면 불륜이 맞았네. 외도한 게 맞네.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속이려 했던 그녀의 최후. 부디 반성하시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길 바랍니다. 2011년 영국 노팅엄셔에 사는 대학생 루스 제퍼리. 그녀는 이메일을 확인했다가 아주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또야? 대체 누가 이런 걸 또 보낸 거야? 누군가 제퍼리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겁니다. 헐.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었죠. 사실 제퍼리는 3년 전부터 의문의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왔는데요. 스토커는 그녀의 이름으로 성인 사이트에 가입해서요. 어? 도대체 어떻게 찍은 건지 제퍼리의 나체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 그리고 제퍼리의 나체 사진을 그녀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스토커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제퍼리의 집 앞. 제퍼리 맞죠? 사이트 글 보고 왔어요. 오늘 밤 어때요? 뭐야? 그 악질 스토커는 성인 사이트에서 제퍼리를 사칭해 남성들에게 하룻밤을 제안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대단하다. 거기에 그녀의 집 주소까지 떡하니 올려놨고요. 야, 저건 진짜 악질이다. 빨리 잡아서 저기 법에 처벌을 받게 해야 되겠는데요? 전 스토킹이 좋아서 하는 스토킹이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려 3년간 지속된 스토커의 악행에 제퍼리는 섭식 장애에 우울증까지 앓으며 점점 심신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녀가 스토커에게 시달릴 때마다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프리, 나만 믿어. 이따 내가 데리러 갈게. 걱정하지 마. 바로 10년째 교제 중이던 제퍼리의 남자친구 쉐인 웨버. 제퍼리는 자상한 남자친구 덕분에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잡히지 않을 것 같던 악질 스토커가 3년 만에 체포가 됐는데요. 그런데 스토커의 얼굴을 본 제퍼리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토커가 웨버 너였어? 그렇습니다. 멋있겠다. 스토커의 정체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제퍼리와 10년을 사귄 남자친구 웨버였습니다. 아니, 사귀고 있는데 왜 그런 거야? 10년째 잘 교제하고 있는데 왜 저런 짓을 해요? 이 제퍼리의 말에 의하면 사실 남자친구 웨버가 평소에 집착이 다소 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퍼리는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본인도 스토커에 시달릴 때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본인이 일단 힘드니까. 이중인격자네. 그냥 겉으로는 자상하고 사랑꾼인 척하고 여자친구를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저걸 사랑으로 알고 사귈 수가 있을까요? 이후 남자친구인 웨버는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로 법원에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고작 4개월? 여자친구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할리우드판 사랑과 전쟁. 수년째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사랑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할리우드의 두 스타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조니 뎁과 앰버 허드. 두 사람의 사랑과 전쟁, 그 역사의 시작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 코미디 영화 럼 다이어리에 함께 출연한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요. 무려 23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 그리고 약 4년간의 열애 끝에 2015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약속했던 두 사람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여 만인 2016년 충격 고백을 한 앰버 허드. 그는 결혼 생활 내내 술과 약물에 찌들어 살았고 저를 때렸어요.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어요. 앰버 허드는 남편 조니 뎁의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앰버 허드의 손을 들어줬고요. 조니 뎁에게 위자료 700만 달러, 약 8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팬들도 대분노하며 조니 뎁이 주연으로 캐스팅된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 불매 운동을 펼쳤고요. 팬들의 원성이 더 커지자 조니 뎁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6번째 시리즈에서도 하차했습니다. 야 아무리 뭐 헐리우드 마인드 오픈마인드라고 하는데
이 폭력은 안 됩니다. 아, 저기까지 오픈돼 있진 않죠. 가정 폭력은 절대 안 되죠. 그런데 2020년 2월 이 부부의 세계가 또다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혼 전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부부싸움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입니다. See what the jury and judge think. Tell the world, Johnny. Tell them Johnny Depp. Johnny Depp, man, I'm a victim too of domestic violence. Please tell me people believe or decide to believe. I'm sorry I hit you like this, but I did not punch you. But you're fine. I did not hurt you. I did not punch you. I was hitting you. 그러면 쌍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된 뒤 결국 앰버 허드는 조니 뎁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한 달 뒤 전해진 또 충격적인 스캔들. 앰버 허드가 조니 뎁과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억만장자 기업가 일론 머스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륜의 증거로 당시 조니 뎁이 소유한 펜트하우스의 엘리베이터 CCTV에 앰버 허드가 일론 머스크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자 앰버 허드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었네. 아니야, 끼리끼리 만났네. 둘 다 똑같이 나빠. 하며 사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할리우드판 사랑과 진흙탕 전쟁이었습니다. 랩스타의 축복받지 못한 사랑, 아나콘다, 뱅뱅 등의 히트곡으로 2017년 그래미 어워드 10개 부문 후보에 오른 미국의 퀸 오브 랩, 니키 미나즈. 이분 되게 좀 뭔가 개성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분이잖아요. 힙합계 아이콘이죠. 자, 니키 미나즈는 2018년 본인의 SNS에 열애 사실을 공개한 이후 언제 어디서든 남자친구와 한 몸처럼 붙어 다녔고요. 아주 꽁냥꽁냥 SNS 피드를 럽스타그램으로 도배했습니다. 와, 아주 대놓고 그냥 뭐 공개했네요. 자, 그리고 지난 2019년 6월에는 한 라디오 쇼에 출연해 그와 결혼 허가서를 받았어요. 우린 곧 결혼할 거예요. 자, 이렇게 결혼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축하받아 마땅한 이 결혼 소식에 다른 건 다 해도 이 결혼만큼은 안 돼. 니키, 네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왜요? 결혼하는데 왜 반대를? 아, 축하는 안 해주고 왜 반대를 해요? 니키 미나즈의 팬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 그녀의 결혼 상대인 케네스 패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길래 그러냐? 케네스 패티는 1996년 15살 때 정말 끔찍하게도 16살 소녀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성범죄자이자 2006년에는 한 남성을 총으로 살해한 전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 그 팬들이 반대할 만하네. 반대할 만하네 정말. 범죄의 질도 사실 좀 약간 무섭잖아요. 일단 뭐 낙인 찍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팬들은 네. 찬성할 수는 없죠 마냥. 쉽지 않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우려를 하고 언니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니키 미나즈는 팬들의 우려에 되레 성폭행은 말도 안 돼요. 그런 고작 15살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였다고요.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남자친구를 무죄라며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법적인 판단이 끝난 상황인데도. 네. 아니, 다른 사람 인생이라 뭐 이해한다, 뭐 못하겠다, 뭐 그걸 말할 건 없지만 참 정말 만약에 내 딸이었으면은 자꾸 이제 아버지로 빙의가 되시는 건데. 2009년 10월 니키 미나즈는 팬들의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SNS에 신랑, 신부, 그룸과 브라이드가 적힌 모자 영상을 게재하며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경찰에 체포된 니키 미나즈의 남편 케네스 패티. 경찰이요? 또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자, 이번에 체포된 이유는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름, 집, 주소, 범죄 내용 등을 관할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니키 미나즈의 남편 케네스 패티는 이사를 한 뒤 이걸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하. 이젠 사건 사고는 NO.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이쁜 사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리우드 대표 섹시 가이 주드 로와 패션 아이콘 시에나 밀러. 두 사람은 2004년 로맨틱 코미디 영화 나를 책임져 RP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뒤 약혼까지 한 두 사람은 파파라치 사진마저도 화보로 만드는 일명 화보 커플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는 환상의 커플이었습니다.
저때 기억나요. 진짜 선남 선녀였잖아요. 화보잖아요. 진짜 파파라치 컷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그런데 2005년 시에나 밀러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주드로가 시에나 밀러에게 공개 사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드로가 사과를 한 이유가 뭐였냐?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들의 보모인 데이지 라이트의 인터뷰 때문이었죠. 주들로는 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보모 데이지가 주드로와의 불륜을 폭로했고요. 그리고 주드로도 결국 자신의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종종 이제 헐리우드에서 있는 사고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주드로 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저 때 굉장히 좋아했던 팬들은. 이후에 주들로와 시에나 밀러는 갈등에 갈등을 겪다가 1년 뒤인 2006년에 결국 파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시에나 밀러는 한 인터뷰를 통해 그래도 주들로는 나의 진정한 친구다라며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도 본인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쿨한 척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속은 타들어갔겠죠. 뭐 욕해봤자 뭐합니까 이제 와서.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연인의 외도에도 쿨했던 대인배 시에나 밀러의 두 얼굴이 한참 뒤에 공개됐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고 8년이 지난 2014년. 시에나 밀러도 주드로와 만날 때 다니엘 크레이그와 바람 폈어요. 제가 다 들었다고요. 2014년 휴대전화 해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일간지의 한 기자가 폭로를 했는데 주드로와 사귈 당시 시에나 밀러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참 서로 잘한 거 하나도 없네요. 시에나 밀러와 주드로가 약혼 관계였던 2005년 일간지 기자는 영화 007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의 휴대전화를 해킹. 이때 확보한 음성 메시지가 2014년 재판에서 공개됐는데요. 나 지금 주드로와 클럽에 왔어요.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음성 메시지에는 시에나 밀러가 다니엘 크레이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또 화제가 됐었던 건 007의 휴대전화가 해킹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네요. 네. 그게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요즘에 네, 해커- 첩보기관도 별 수 없구나. 네, 해킹 당하는구나. 이게 또 하나의 화제였습니다. 그러네. 반전 막장녀로 등극한 시에나 밀러. 그런데 뒷목 잡게 하는 그녀의 애정사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드로와 결별한 뒤 배우 조시 하트넷, 래퍼 디디, 배우 리스 이판 등 수많은 스타와의 열애설로 스캔들 메이커로 등극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의 한 해변가에서 시에나 밀러가 한 남자와 미래를 즐기는 파파라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상대는 과연 누구냐? 그녀의 새 남자는 바로 미국 최고 석유 재벌 등손자이자 영화 배우인 발타자 게티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발타자 게티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란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이죠. 둘 다 너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아니 알고 만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한편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발타자 게티의 아내 로제타는 시에나는 가정 파탄범이라며 대분노했고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시에나 밀러의 팬들도 시에나 밀러는 할리우드에서 떠나라! 불륜 영화 나오는 영화는 보지 않겠다라며 영화계 퇴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나 밀러는 한동안 제대로 된 연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에나 밀러는 자숙은커녕 많은 여성들이 날 비난해요. 난 여자들의 공공의 적이 됐다고요. 뭐라도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한 기자님. 오래 사세요.